네, 정치 현타. 오늘도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 함께 마중의 최치현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정말 이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던 한 주였는데 먼저 전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어제는 태풍 카눈 소식에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는데요. 느리지만 강하게 한반도를 때렸지 않습니까? 최장 33시간을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소멸했는데요. 전국 곳곳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동부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비는 강원 고성, 속초 등 영동과 경북, 경주 등 영남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강원 고성이 332mm로 가장 많았습니다. 빠른 복구로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정치 현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의 시립 요양병원이 몇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이 환자들의 불편이 클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의 노동조합 파업이 지난 6월 15일 시작된 이후 오늘로 57일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파업 당시 대략 36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네, 파업이 왜 시작된 거죠? 네. 파업이 시작된 것은 빛골 의료재단이죠. 네. 올해 2월 1일부로 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립 1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4개월 동안 직원 6명을 해고했고 8명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의료 노동자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10만 원 가량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면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위탁 운영사가 중징계와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태의 발단은 그렇고요. 지금도 운영사인 빛고울 의료재단과 노조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받은 운영사 이전에는 정남대 병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네. 10년간 누적 적자가 57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새로 위탁을 받은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적자를 피하고 싶었겠죠. 그랬겠죠. 인건비는 전체 수익의 55에서 60%가 적정선인데 현재는 무려 76%가 넘어가서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 개편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노조원들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고 새 위탁 운영사가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시립 제1요양병원의 노사 갈등과 함께 시립 제2요양병원의 노조 파업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소재한 시립 제2요양병원의 노조도 지난 7월 7일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24일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원 퇴원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파업 장기화로 정상적인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치 입원한 환자에 대해 27일까지 전원 퇴원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7월 26일 이미 환자 40여 명이 떠났고 병원에는 130여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의 시립 요양병원 모두가 파업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큰 문제인데요. 네.
제1요양병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제2요양병원은 7월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 시작은 제1요양병원부터였지만 참여 인원이 많은 제2요양병원의 진료 차질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7월 31일 위탁 운영 계약 만료에도 새 위탁 기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존의 병원을 맡아 운영한 전남대병원의 수탁 기간이 끝나면서 광주시는 위탁 운영자를 공모했으나 단독으로 응모한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광주시는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수탁사가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남대병원과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 문제 등으로 전남대병원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노동조합은 위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인건비 삭감,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성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광주시 직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립요양병원은 공공의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요구나 움직임들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광주시는 파업 초기에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파업에 대비해서 필수 인력을 확보했고 일부 환자에 대해 전원 조치를 내렸지만 위탁 운영사와 노조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민간 협치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지난 3일이죠.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민간 협치 협의회 주최로 시립요양병원 갈등 해법 모색 집담회가 열렸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는데요. 네. 일단 제1, 2요양병원 노사의 입장, 민간협치위원회의 의견 청취, 자유토론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공공의료 부분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 공공의료가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는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효용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네.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자체 재원을 통합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할 시기라고